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들의 그런 행복 추구권이라던가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열린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거역이고 한 거라고 우리는 판단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주부 세상을 말하자의 정용실입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 22일에 대법원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50대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이 호적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신청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 아마 다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대법원의 성변경 허가 판결로 불거진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주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KBS 인터넷 홈페이지 주부 세상을 말하자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의견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최현숙 운영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동아대 의대 성형외과의 김석공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성신여대 심리학과의 최규만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률 저희 한국교회 언론회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또 화면에서 보신 분일 겁니다. 한국 성전환자 인권연대 한무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박유리 씨 자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은희 씨, 예, 저희 화면에 저희가 얼굴 보이지 않도록끔 자리를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번 결정을 들으시면서 처한 위치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들 입장이 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대법원의 판결을 내용을 좀 먼저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들은 질서 유지와 공공윤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라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자, 이번 판결 소식 들으시면서 아마 이 중에서는 한무지 대표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때 드는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바로 그 당사자분과 대법원에 이제 그 판결이 나신 당사자분과 네. 통화를 하면서 결국 전화통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예. 네. 그럼 박유리 씨는 또 어떠셨을까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박유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기뻤고요. 네. 친구들하고 술 마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가 좋아서. 마신 것보다 친구들이 네. 파티를 마련해 주더라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셨군요. 다들 기뻐하셨군요. 김은희 씨는 어떠십니까? 저 또한 기뻤고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 주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이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네. 생각을 또 갖게 되셨군요. 자, 최현숙 운영위원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판결의 의미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게 좀 궁금해져요.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동안은 그 사회 속에서 온갖 차별과 그 사람들의 편견, 심지어는 혐오까지의 시선을 견뎌가면서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그 살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우리 성전환자들에게 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서 성전환자들도 행복 추구권과 네. 또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생존권을 지지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단지 성전환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동성애자나 또 이주 노동자 혹은 혼혈인 등 사회 속에서 소위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 보다 그들에게 사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결정을 대법원이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요. 받아들이시는 예, 거군요. 그런 예. 면에서 정말 이 그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네. 예, 함께 기뻐합니다. 네. 자, 이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박영률 목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려볼까요? 예. 지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유감인데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야매 한국 네. 그 사법 사상 네. 최대의 오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자녀 교육의 문제, 성의 정체성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이냐 사회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주부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마이크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명옥 씨. 저는 네. 기독교인이어서 조금 이제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이미 성 전환을 해서 다른 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호적성으로 그렇게 구속을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들이 살아가는데 법적인 것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시은 씨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반대해요.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미혼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기혼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 호적까지 바꿔갖고 왔다면은 네. 그 부모로서는 책임감을 저버린 거잖아요. 예. 그 판결문에서는 이제 저버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낳고 살면 만약에 아빠가 여자로 변해갖고 와갖고 아빠가 여자로 변해왔다. 그러면 엄마가 둘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자식들한테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남편 친구도 여자로 치장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술하고 왔어요. 네. 그러면 그 아빠한테는 애들한테는 아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도덕성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홍현주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요. 예. 저 성전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살아온 걸 생각하면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하면서도 또 한편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벌써 표면화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되었나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희 주변도 거의 저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한편으로는 같다. 인정이 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그래요?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좀 다른데 저희가 그러면은 꼭 정말 호적 정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지 대표께 이건 아무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이제 컴퓨터 학원에 이제 강사로 면접을 보러 가면 예, 저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좋으시네요. 어떨 때는 뭐 고향도 같으시네요. 내일부터 출근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내일 올 때 주민등록 등본 한 통, 호적 네. 등본 한 통, 주민등록증 4본을 떼오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떼 가죠. 그래서 네.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전공법을 탭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그나마 이제 좀 양보하는 격은 아직은 저희 회사에서는 한무지 씨 같은 분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차라리 양보 아니고 아예 대놓고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절대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오. 꼴도 보기 싫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한 100에 한 99는 이런 경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취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기서 또 생존권이 박탈이 되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비정규직 그리고 그냥 일반 노동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게 마련이죠. 그렇군요. 생계랑 연결이 된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다. 박유리 씨는 어떻습니까? 생계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무지 씨는 네, 저 어떻게 역시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까? 이 수술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저는 네. 대학교 1학년 휴학하고 했는데 아, 일단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수술비를 마련하기도 예. 힘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태원에 있는 뭐 바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일단 빨리 수술을 하고 싶어서 저는 제가 막 남자처럼 대우를 받는 것도 싫었고 네. 제 자신이 남자가 아닌데 예. 사람들이 남자처럼 생각하는 대하는 것도 게 싫었고 싫고.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일본으로 갔죠. 한국에 너무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술을 하고 거기서 한 5년 있었어요. 저기 한국 나오기가 너무 싫어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리선이도 나오고 살기가 좋아졌지만 예.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셔서 보셔도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계시는 겁니까? 그쵸. 아무래도 예. 제가 만약에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예. 그걸 전공을 살려서 만약에 디자이너가 제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죠.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렇지만 네.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조건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업소에서 일을 했고 지금 운이 좋게 방송 일이랑 모델 일도 하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죠. 예, 그때 생각하시면서 벌써 눈시울을 적시시는데 김은희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호적 정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그게 좀 성전환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전이나 이후나 네. 그게 이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난 후에만 모든 게 이제 되니까 예. 그 이전에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 누구한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는 거고 네. 그러한 얘기를 토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수술까지의 비용 문제 그러니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업소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생계 쪽을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친구한테 지금 얹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생활을. 네 예. 그렇게 있는데 이제 친구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예. 남자로서 일을 하고 하려고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몸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로서 가려고 했는데 사회가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는 본인 거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술을 하신 겁니까? 이전의 상태입니까? 아직 수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네. 이전의 상태가 더 어렵고 더 힘들다. 지금까지 계속 아직 힘들고 있는 거죠. 네. 수술을 아직 했으면 차들이 그냥 이런 신청을 해가지고 변경 허가를 해가지고 네. 당당히 여자로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앞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왜 필요한 것인가를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식의 문제를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적 합의의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대법원 성 변경 허용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 계속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함께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환자 호적상의 성 변경에 대해서 6월 28일자 조사 내용입니다. 자, 찬성한다는 의견이 51.2%, 반대한다는 의견은 40.4%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혼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한 주부가 얘기해 주신 대목이 질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 가족 개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7.6%,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찬성 의견이 24.3%, 잘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8.2% 정도가 됐습니다. 한 700명 정도의 전화 면접을 통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반대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그
성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의 반대 이유와 기혼자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성 정체성 혼란, 아까 박영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누가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질 높게 하는 건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의 문제, 성을 변경시키는 문제는 인간이 손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단히 사회가 혼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자의 섭리와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생물학적인 요인으로서 뭐 요즘은 이제 확대돼 가지고 사회심리학적인 성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회심리학적인 성에 대해서는 이건 가설이에요. 어떻게 설이에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선천적인 성의 문제가 이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간은 종족을 보존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의 그 웰빙, 키우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환 수술을 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환 수술을 했다 그래서 X의 염색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현대 과학이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보면 오만한 부분이다. 자녀 생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예. 지금 딸아이하고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네. 성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반이라는 게 굉장히 붐이 일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아이들 간의 뭐 동성애에 관한 그런 호기심 때문에 우리들은 이반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붐이 한창 일어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그것이 그런 붐을 또 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사춘기라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내 성은 나의 성인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혼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편승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을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래요. 자, 최명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뭐 몇 가지만 네. 지금 일반인들의 성 정체성의 혼란 부분을 지금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그 다양한 성적 지향과 혹은 성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일찍부터 그 성상담, 성교육, 소위 순결교육 위주의 그래서 이것만이 옳은 것이고 네. 나머지는 다 틀린 거 뭐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성적 지향과 다양한 성 정체성들이 있고 그 중에서 진정한 너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찾아 나가는 네. 그런 상담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서 물론 그 기혼인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성전환을 이제 결혼 상태인 과정에서 했을 때 네.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테고 그 가족도 그 문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고통이 또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혹은 가족에게도 말 못한 채 그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맡겼다가 결국 나중에 가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러지 말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뒤에 좀 논의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석공 예, 교수님께서 제가 조금 예. 박 목사님의 네. 의견에 조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남과 여자의 성이 신의 섭리라면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네. 모두 정상적으로 다 태어나야 되죠. 네. 그러나 우리 태어난 아기들은 선천성 심장 기형을 비롯해서 얼굴 기형, 구순 구개를 같은 그 외에도 손발에 많은 기형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섭리라면은 그런 어린이들도 수술을 해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 전환자를 갖다가 우리는 그
성 정체성의 장애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도 정신적인 하나의 장애자죠. 다시 말해 정신적인 기형자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고쳐 주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 정체감의 장애다. 예, 박 좀 말씀을 목사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거나 잘못된 관리를 했거나 그래서 변이가 일어난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가 어느 도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 아주 많은 그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권 아주 참 중요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이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인권 때문에 오히려 다수가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한국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이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거는 아니라. 최 교수님께 좀 이건 성정체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심리학자입니다. 예. 동시에 이제 그 성학을 이렇게 전공하는 그 심리학자인데 네. 아마 이제 이런 그 성 정체감 이 장애에 대해서 네. 근본적인 이해가 이렇게 필요하고 생각 들어가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태아 시절에 그 이성의 그 호르몬에 이렇게 많이 노출됐다든지 네. 하는 이 태아 시절의 그 결함에 의해서 이게 생겨지는 이 현상으로서 네. 이런 사람들은 그 만약에 그 남성 같으면은 여성인 사람이 네. 그 남성의 신체에 갇혀 산다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게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 정체감 장애다. 예, 아까 이렇게 장애다 이런 부르는 표현 거거든요. 해주셨을 때. 네, 이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가 뭐 방송에 있는 무슨 뉴스를 듣고 갑자기 뭐 나도 저렇게 돼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 과학적이나 이런 걸로서는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이게 성장 과정부터 자기의 그 신체 성에게 반대되지는 여러 가지 그 성 역할에 그 아주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거기 이렇게 살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그 된다는 것은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렇게 되게 발달되는 거 보면은 네. 그 성 정체감에 대해서는 한 5 내지 그 5살 정도 돼서 이렇게 그 살아가고 결정이 있는데 되는군요. 예. 이런 성 정체감 장애자들은 오랜 시간에 결정돼서 이렇게 할 따름이고 만일에 이렇게 방송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증가됐다는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여기서 혼란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드러내는 알고 것이다. 드러내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 정체감의 장애 이 부분을 조금 그럼 얘기를 좀 더 하고 가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이 부분도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예. 성 정체감에 대한 그 우리가 이게 치료 부분으로 가본다면은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신체에 대해서 신체적인 성에 대해서 도저히 그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그 신체적인 조건을 바꿔 주어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성하고 신체적인 성하고 이렇게 일치됐을 때 네. 그때야 이제 완전한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거가 이제 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의 연구 결과고 그렇군요. 또 이런 사람들 그 상대로 우리가 연구한 거 보면은 한 90% 정도는 이런 그 치료를 했을 경우에 예.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트랜스젠더를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고 치료가 있는 되는 사람도 장애가 많고요.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런데 있겠죠. 예. 정신과적인 치료를 해도 네. 99%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법적으로 네. 인정해 주면은 사회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이미 그 호적 정정을 허락해 준 나라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다 정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무진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성 정체감 장애의 문제 지금 치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서 또 치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많은 말씀들이 예. 나와서 참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실 얘기가 많았군요. 예.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제 입장에서 네, 마이크 얘기를 조금만 좀 올려 써주시고요. 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치료로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는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케이스인데 네. 이 성전환자들의 1차적인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네. 그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자기 신체에 대한 혐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가슴에 압박 붕대를 감고 다닌다거나 하는 네. 이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짧은 27년 그 생애사 과정에서 네. 제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타고 태어난 여성으로 인식해보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제가 샤워를 할 때 화장실 불을 못 켜고 해요. 일종의 혐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그렇지를 못하는데 하루는 한 달 정도를 샤워를 하면서 불을 켜두고 거울을 네. 보면서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야 이 과정을 수십 번을 거쳤습니다. 뭐 치마도 입어봤고 네. 그렇게 남자를 사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치료가 가능한 분이죠. 아니면 세상에 누가 태어나서 그런 네. 몇 천만 원이나 드는 생명의 위험까지 줄 수 있는 수술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좀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13살에서 18살까지 사춘기가 되면서 네.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적인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네. 어렸을 때는 양성이 비슷해집니다.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성다워지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성다워지면서 쇼미 난다든지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교육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또 심리 치유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 여성으로 태어나는데 남성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계속 여성 호르몬을 좀 더 주입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의식 가운데 그건 치유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네스라는 사람이 찬양 그 작곡가인데 네. 그분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이 문제를 그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치유가 돼서 결혼해서 지금 아이 9을 낳고 잘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사회 심리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상담적으로 정체성을 회복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혼자 살아야죠.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재수 운영위 예, 원장께서 지금 그래요. 성 정체성의 혼란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상담을 시작하고 하자는 거예요. 네. 일시적인 성 정체성의 혼란 혹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인한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대로 찾아주고 해서 그 자기의 몸에 맞는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네. 지금 여기서 구태여 성별 변경 수술을 하고 구태여 호적 변경을 하자는 건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네. 아까 그 어떤 주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의 성으로 살고 싶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반대의 성이라고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차별과 억압과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신과적 진단을 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신과적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일시적인 건지 네. 진정한 성전환자인지를 정신의학계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학 정신과 진단을 통해서 그래도 안 되는 확인된 분들의 경우. 사람을 네. 성기 성형 수술 등을 통해서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호적 정정을 하자는 것이지 네. 뭐 하고 싶은 사람 네. 혹은 뭐 모두를 상당히 하시는 다수의 건 사람 네. 이게 절대 아닌 거죠. 저희가 성 정체감 장애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여기서 접도록 하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문제들 그 성 정체감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얘기가 끝났고 기혼자의 문제가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혼자들의 경우는 지금 가족제도와 결혼제도가 조금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김석권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한 220여 차례 성전환 수술을 해주시면서 아마 가까이에서 고민을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대법원의 당사자 문제 제기하셨던 분도 50대 분이셨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분명히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자녀를 둔 상태에서까지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은지 어떤지 실제 현재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네. 전부 다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중에 극소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시다가 네. 성생활이 안 되고 자기가 그 원하는 성이 아니니까 예. 결국은 이제 합의하에서 부부 합의하에서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부모가 이 수술 성당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혼한 사람은 이제 부인의 부인이 혹은 남편이 남편의. 성당을 해야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인이 합의 이혼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60이 넘은 이런 분들도 정말 그 동안에 얼마나 이게 쌓였으면은 내 한번 수술하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 이 사람 가족을 버리고 뭐 자식들을 버리고 이렇게 성전환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분들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한 말씀 네, 할게요. 강 목사님. 예. 그 소수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나 소수 때문에 정체성이 무너짐으로 절대 다수가 더 인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수가 그건 의미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절대 네. 오해하면 안 되고 네. 소수에 대해서 그 아픔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이것은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족의 붕괴 또는 인류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반적인 붕괴 거기에서 창조자에 대한 어떤 그 저항 또 어떤 범죄 이렇게 되면 이건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학자들의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국제 트랜스젠더 자문단체인 네. 프린세스 월드라는 거기에 이태격 대표가 쓴 글을 좀 봤는데요. 네. 그분은 전혀 충격적으로 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트랜스젠더를 자문하는 국제기구예요. 근데 그걸 내가 자세히 봤더니 수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60%가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 교수님은 후회한 사람이 또 없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는 후회한다고 보고요. 또 이 수술이 정교하고 힘들고 또 합병증이 생기고 또 장기적인 상대성의 호르몬을 투입하기 때문에 암 발생이 높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수술해서 다시 원상 회복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미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51개 주 가운데서 15개 주만 그걸 허용하는데 그런데 허용해도 이것은 성형 수술의 차원에서 봐야 되지 국가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몇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전체를 봐야죠. 우리는 절대 다수의 그 행복권 또는 자녀 보존권 그다음에 그들의 그 삶의 질의 높이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뚝이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많이 그러셨어요. 이미 후회를 하는 분도 60%가 미국이나 이런, 스웨덴 같은 데는 네. 이미 다 건강보험으로 다 해주고 있죠. 그것이 건강보험을 해주고 있다는 게 이유가 네. 트랜스젠더가 하나의 질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젠더를 하나의 신체적인 기형이 아닌 정신적인 기형이다. 정신적인 장애자다. 이런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고요. 아까 60%에서 그 수술 후에 했다. 수술에 이건. 후회를 예. 했다고 그러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해외 토픽으로 성전환했던 사람이 다시 본래성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성전환을 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된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술 그 캔디데이트 네. 후보자들 굉장히 엄격하게 선임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허술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의술은 이제 세계 10대 선진국에 벌써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이 진단을 믿어야 되고요. 네. 또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조건을 달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결정해주진 않는다. 다시 수술한 사람이 다시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다. 혹은
이거 불편해서 후회한다 이런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요 문제 가지고 자꾸 노리드는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뭔가 파괴되느냐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학계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 가지고 무슨 사람의 그 정체성이 무슨 이렇게 뭘 보고 뭐게 된다 이런 거는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학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 연구해 보면은 IQ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의 종합적인 걸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율이다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의 그 정신 건강이랄지 이런 거 보면은 일반인보다 더 나쁘다는 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어디서 그 60%를 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이렇게 보면은 90% 이상이 오히려 그 건강하게 이렇게 많이 그 자기 변화된 성에 잘 합리적으로 살고 있다는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는 거는 참 그렇게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예. 학설은 변하고요. 저도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대학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설은 변합니다. 학설이 그 원리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남자가 더 옆에서 남자 된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치료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치료의 문제인데 치료를 해야지 그걸 뜯어 고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극소수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을 받는다면 이것은 대법원이 이번에 그 사회의 그 갈등 양극화를 더 부추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종교계 또는 또 뜻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아까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그 여론조사도 제가 좀 신뢰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세상이 또 어떻게 되려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여론화가 되니까 뭐 방송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건 간단하게 그냥 뭐 학설 정도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시은 씨께서 결혼제도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번 생각하십니까? 판결을 잘못됐다고 하고요. 아까 기혼자는 미혼자는 괜찮아요. 자기가 성을 바뀌어갖고 하면 괜찮은데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고 사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다 커갖고 성장해서 시집 장가를 간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부모도 그거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문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가 성전환 문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성전환이 사회적으로 어떤 죄나 그렇죠. 악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단지 편견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화나 소통과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그 편견을 없앨 문제이지 그 편견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입을 계속 막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미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든지 아니면은 기혼자가 진짜 아들 딸을 낳아갖고 사는데 상대방 부모는 그 자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가족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결혼을 이분들이 이제 호적 정정을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들을 어떻게 과연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번 판결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기혼자분들의 얘기를 해주셨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호적만 변경하게 되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현숙 위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좀 들고 얘기해 주시죠. 예. 까먹었네요. 아까 그 염려하신 성전환자인지 여부를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을 때 사실은 성전환자라는 것은 결혼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애초부터 어떤 성이 아니라 성전환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성전환자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 혼인 취소
해당하는 상당한 그 고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혼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다룰 일이지 그거가 무서워서 이거를 안 되게 하는 이것은 아니고요. 이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뭐 자기가 이미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네. 사람이랑 중혼으로 한 경우 그런 다른 경우의 사기 혹은 고의적인 고의적인 속임수 네. 이런 것들과 똑같이 다루어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요, 잘못된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요. 네. 30년 전에 그 가족 계획이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반대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가족 계획을 위반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사람이 그때 책임을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전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네. 충분한 여론 수렴 기간도 없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속도를 해서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뜻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이거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논의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논의는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리 씨, 예. 경험해봤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분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제 친구의 와이프가 그렇게 케이스를 당한 경우를 봤어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그 친구는 게이지만 사회에서 원하는 장남이기 때문에 네. 종속 보존을 위해서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을 했고 네. 결국에 애인은 따로 남자 애인은 따로 있으면서 그냥 자식만 낳고 가정 생활을 원만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닥치는 저희 주부님들 같은 그런 불이익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사랑해서 난 게 아니라 정말 물론 자식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살면서 그런 트러블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독교인이었고 몬테신앙이었어요. 저희 진주 할머니부터 가족들을 다 기독교인이었고 저 역시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낳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부터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이해를 하시는데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오셨기 때문에 제가 의식이 없을 때부터 남자 옷을 입혀놓으면 막 여자 옷 달라고 울고 막 그랬대요. 인형 옷 만들어 갖고 맨날 이렇게 입히고 다니면서 고모네 집 딸이 넷인데 고모네 집에만 가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걸 싫어하고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봐오셨고 저를 고치려고도 노력 많이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아셨고 그냥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지금. 네. 최 교수님께서도 가족들이 이제 성 전환자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이냐, 바라보고 어떻게 해둘 건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 과정과 이런 또 비용도 들이고 또 자기 신체를 이렇게 수술한다는 모험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르기 때문에 가장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미 그 자기 정체에 맞게 변화된 그 신체에 맞는 그 성을 살아가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해 준 거가 가장 그 무난한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 본다면은 굉장히 그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인데 지금 요즘에 아까 뭐 결혼이 그 뭐 자연스러운 섭리가 꼭 자녀를 이렇게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결혼 않고 또 이렇게 결혼하고도 자녀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화되고 또 이렇게 그 이 성에 대한 이 정체성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수용해 줄 때 저 서로가 공존하는 게 사회가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또 인정하게 된다면은 마치 마녀 사냥식으로 또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인권을 무시해 주는 저는 그 신의 섭리가 근본적으로는 인권을 갖다가 수용한다고 생각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유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실 것 같은데 결혼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결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솔직히 속상하시겠죠. 아무래도 저희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식도 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고아나 그런 분 들어갈 건데 그런 걱정보다는 저희들도 생각이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가장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게 결혼 문제보단 기본적인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지 그 남자에 대한 결혼 문제나 그거는 어차피 호적 등본이나 그걸 떼어보면 나온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결혼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너무나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다 업소나 아니면 바에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 일이 아닌 이상 예. 대부분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호적 정정의 의미가 결혼보다는 저희들이 생활의 생활을 의미로. 좀 찾고 싶고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이 그냥 수술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이런 게 적다고 치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대책 있잖아요. 그 암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그러면 정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럼 그 상황에 가서 몸의 수술은 정말 많이 해서 이렇게 변해서 이제 저희는 버는 돈을 다 수술하는 데 써요. 왜냐하면 1년 열심히 일해서 저 역시도 지금 왜 눈물이 울컥하냐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정말 뇌암 예방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서 전 도망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도 제가 그 1년 동안 번 돈을 다 모아서 수술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7년 8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너무 행복해졌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은 트랜스젠더고 쟤네들은 역시 저런 애들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제가 아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라고 아는 건 좋지 상관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신분증을 제시해서 손가락질 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지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지. 네. 한무지 대표께도 끝으로 어떤 걸 바라십니까?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예. 저도 눈물이 울컥해서. 일단은 이런 성전환자들 이제 호적 정정에 관련한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성전환자들이 이제 첫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이제 호르몬 치료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 치료라는 것은 시작을 동시에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맞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비용 면으로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다음에 또 성전환 수술이라는 것 자체도 또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현실을 좀 고려한 좀 국민건강보험에 좀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이제 그 위화감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자기 좀 심리에 많이 이제 힘들어지거나 이제 사회 부적응까지 낳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상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환자, 뭐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혼혈인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제 인권 교육, 성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최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 그 사회 인식의 변화 이런 부분,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이들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조금은 이제는 이런 판결과 더불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주 참 오늘 그 좋은 그 자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여기에서 그 공개적으로 다룬다는 거 굉장히 의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문제를 그 단순히 그냥 성 전환자다 이런 측면보다도 전 우리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변해가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 사회로 가야만 되지는 이런 그 상황에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상하다, 뭔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미국 생활을 많이 합니다만은 거기 가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인권이 차별내주는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그 성 전환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동안에 많은 숱한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이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 전환을 하고 나서 그 시작이라는 말도 했지만 저도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거기서 받아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이렇게 정신적이고 무슨 뭐 신앙이고 이해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수용해주고 이미 이렇게 구성된 것을 수용해주는 나와 다르더라도 좀 이렇게 수용해주는 우리 그 성숙한 사회로 가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호적상 성별 변경이라는 문제를 짚어보면서 트랜스젠더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현실 안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 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우리 사회의 이런 다양화된 모습,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갖춰야 될지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